트럼프가 취임을 10일 앞으로 남겨두고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즉시 모든 나라들의 수십 %의 엄청난 관세를 매겨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계획,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일본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매우 충격적인 공격 계획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한국만을 예외로 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에 대해 한국의 트럼프라고 치켜세웠고 한국 기업들의 초대박 선물을 뿌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 적국 가리지 않고 10에서 20%의 대규모 보편 관세를 매기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껏 고조되는 글로벌 긴장감 속에서 놀랍게도 대한민국만은 예외 국가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선정해 한국을 매우 특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수혜를 넘어 천문학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자극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은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발동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무역경제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권한을 통해 통상 극단적이라 불리는 조치를 단숨에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 소식통들은 법 발동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 국가안보를 명분 삼으면 거의 무제한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또한 이미 트럼프 인수위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해당 구상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특히 중국 상품의 최대 60%까지 매길 것이라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국경 장벽 강화, 이민 문제 등으로 사용했던 비상사태 카드를 무역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전 세계 무역 흐름을 뒤집고 수입 비용을 폭등시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등 주요 금융기관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등이 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미 중국 위안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유럽 주요 자동차, 산업재 기업들도 주가 급락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맹방을 자처하며 트럼프에게 줄곧 구애해온 일본은 최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했으나 트럼프가 사실상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US 스틸은 미국인의 손에 남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니혼 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유력 매체들은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으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조차 동맹국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철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도 시한 내 인수 마무리에 실패하면 9천억 원에 이르는 중도 해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빈손은 물론이거니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미국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약속했건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처참한 철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대반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국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핵심 파트너라는
라며 예외 취급을 시사해온 사실이 최근 들어 확실히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세를 매기는 와중에도 한국에만큼은 관세 폭탄을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우대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겠다라며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 조선소들이 낙후돼 있어 동맹국의 현대적 기술력이 절실하다라는 언급까지 덧붙였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잇따라 미 해군 함정 유지 정비 사업을 수주하며 실질적 진출에 성공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미국 보급함, 급유함 정비를 한국에서 직접 맡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해군의 핵심 전투함 건조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 번스 톨립슨 수정법으로 원칙상 해외에서의 군함 건조가 제한되어 있으나 트럼프가 법 개정 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맡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만을 대놓고 편들고 나서면서 기존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한국 외교 경제 당국자들에게 긴급 채널을 타진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과 특별 관계를 맺은 한국 정부 기업을 중간 다리로 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 역시 위안화 급락과 증시 부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사비 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최대 60% 관세를 공언한 뒤로 중국 정부는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할 방안을 물밑에서 강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한국 최우선 기조 속에서 더욱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만큼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들의 대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결국 한국 기업에 먼저 협조를 구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왜 트럼프가 한국만을 편애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에 이처럼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그 대가, 즉 거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규모 방산, 조선, 철강 관련 프로젝트부터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지원책까지 합치면 수천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가 합동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군함 건조와 이 MRO, 즉 정비 시장만 해도 연간 20조 원 규모인데 이를 장기 계약으로 가져간다면 최소 수백조 원대 이익이 보장된다라며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기술까지 연계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도 친미 국가인 한국 기업 투자는 원칙적으로 녹색 신호를 주겠다라는 내부 기조를 세웠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익명 관료의 말을 빌려 한국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약속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사실상 무제한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한국의 트럼프라고 칭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일 플로리다주 판비치 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북한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라며 나와 비슷한 현실주의적 성향을 갖춘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 부르기도 한다라며 자신이 특정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주의적 관점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대화 기조에 관해서도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북핵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과감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다수 국제 매체들은 한국의 초대박 반전 시나리오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CNN 등은 일본이 애써 아부했는데도 대규모 위약금만 안게 됐고 중국과 유럽마저 관세 폭탄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한국만 안전지대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천조 원의 이익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전 세계 무역 판도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각국이 한국에 제발 우리 대신 미국에 좋은 말 좀 해달라라며 SOS를 보내는 기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과 전략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충격 관세 구상과 한국 우대 정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실행될지에 따라 향후 국제 질서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를 맞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